자, 볼일도 다 봤고 그럼 이제 SCR 110 알파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점, 바로 작고 가볍다는 겁니다.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자 바로 단점이 되는 부분인데요. 이런 소형 스쿠터 장르에 어쩔 수 없는 점이기도 한데 너무 지나치게 작고 가볍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. 아마 이런 작은 스쿠터랑 큰 바이크를 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내용일 텐데, 너무 가볍다 보니까 측풍이 심하게 부는 고가도로나 아니면 넓은 도로, 그 외에 이제 옆에 큰 차가 지나간다거나 할 때 굉장히 차체가 흔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심리적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데, 저도 처음에 이걸 타고 한 50km 정도로 달릴 때 그 흔들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지금도 부담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. 스쿠터는 아무리 못해도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살 때 생각과는 달리 너무 가볍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. 그리고 휠, 특히 타이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. 이게 휠이 작은 편이어서 타이어도 어쩔 수 없이 좀 작고 얇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불안정한 곳, 특히 그 칼국수 길이라고 하죠. 이렇게 빗금이 막 나 있는 길, 그 길을 가면은 여지없이 핸들이 털리는 느낌이 되게 심합니다. 제가 그 천안을 갈 때 고가도로와 그런 칼국수 길이 만난 진짜 최악의 도로를 달린 적이 있는데, 그땐 진짜 헬멧 안에서 온갖 소리를 다 외쳐대면서 기도를 하면서 달릴 정도로 공포감이 엄청났어요. 제가 본격적인 우중 라이딩을 해본 적은 아직 다행히 없는데, 사람들 말로는 이 SCR 110의 순정 타이어가 빗길에서는 진짜 최악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타이어를 조금이라도 더 넓고 좀 안 미끄러지는 걸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세 번째 단점으로는 최고 속도를 들 수 있습니다. 일단 이게 속도계로는 120까지 되긴 한데 그 정도는 당연히 속도가 안 나고, 제가 좀 많이 당겼다 싶을 때가 70,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교통 진행에 따라가려고 좀 더 당겼을 때 90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. 이게 바늘이 80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마구 떨리기 시작하면서 리미트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이건 사실 소형 스쿠터의 기본적인 한계이기도 하고, 제가 그렇게 막 빨리 달리는 편이 아니어서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큰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지만, 그래도 다른 바이크를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는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긴 합니다. 네 번째로는 승차감인데, 이건 아까 장점에서 말씀드린 자세에서의 승차감이 아니라 주행에서의 승차감에 관한 문제입니다. 이 SCR 110이 앞서스는 좀 물렁한 편이에요. 근데 그에 비해 뒷서스가 많이 딱딱한 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앞은 부드럽게 넘어가서 방심하는 순간 뒤에 딱딱함 때문에 허리에 충격이 그대로 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. 이거는 저도 처음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진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이게 고속에서는 진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근데 정차시의 진동이 꽤 있는 편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정차시의 사이드미러도 좀 보기 어려울 정도? 자, 지금 멈췄는데요. 이 사이드미러 보시죠? 이게 이 정도로 흔들려요. 그래서 앉았을 때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. 그래서 아까 아이들링 스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이들링 스탑을 쓰는 이유가 연비 관리도 있기도 하고, 이 멈췄을 때 좀 편하게 있으려고 쓰는 게 더 크긴 합니다. 지금 멈췄는데 조용하죠? 다음 단점으로는 편의적인 면을 들 수가 있는데요. 이거는 저가 스쿠터들은 다 해당되는 사항이긴 한데, 그래도 동급에 비교해서도 약간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. 먼저 이 SCR 110에 뒤에 캐리어가 있긴 한데, 이게 그 어드레스보단 좀 작기도 하고 손잡이가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은근히 뭘 올리기가 불편해요. 탑박스 같은 것도 좀 큰 거는 별도의 브라켓을 올려야지 좀 안정적일 정도로 크기가 은근히 작습니다.
그런가 하면 이 시트 밑에 공간 있죠? 이게 엑시스보다도 좀 작고 얕습니다. 전에 SCR 소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픈 페이스도 안 들어갈 정도예요. 솔직히 전 처음에 이거 오픈 페이스는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고른 것도 있었거든요. 이건 아마 그 기름통이 수납 공간 옆에 붙어있는 형태라서 더 작아지는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게다가 이 앞 수납 공간 있죠? 요거는 거의 무용지물이에요. 되게 얕기도 하고, 심지어 이쪽은 그걸 이렇게 평행하게 갈라놔가지고 핸드폰도 겨우 들어갔는데, 더 큰 핸드폰, 예를 들어 뭐 갤럭시 노트 같은 거, 이런 건 거의 넣기 힘들어 보입니다. 또한 요 고리도 좀 불안하게 생겼어요. 여기다 뭘 건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, 그 엑시스나 어드레스는 카라비너처럼 잠금 장치가 하나 더 되어 있어서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반면, 요거는 좀 불안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저에게 가장 쇼크를 준 것, 바로 이 비상등이 기본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.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형 스쿠터는 물론이고, 다른 리뷰들을 보니까 125cc나 그 미들급의 바이크에서도 가끔 보이는 건데, 비상등이 안 달려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. 제가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,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 쪽은 뭐 확실하진 않고, 일본에서는 오토바이에 비상등을 쓰는 경우가 없다고 하네요.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, 어쨌든 처음에 이 비상등이 없다는 걸 알고 좀 멘붕을 했었습니다. 좀 신기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.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, 요 혼다 SCR 110의 전조등입니다. 이 전조등은 램프로 되어 있는데, 이게 기본 상태에서 상향등으로 바꾸면은 뭐 추가 램프가 하나 더 켜지거나 그런 식이 아니라 켜져 있는 램프의 각도가 바뀌는 방식이더라고요. 근데 이게 기본 상태에서는 괜찮은데, 상향등을 켜면은 각도만 바뀌면서 밝기는 그대로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완전히 어두운 데가 아니면 이 상향등의 뭐 특별한 효용성? 그런 건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SCR 소개 영상에서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, 이 전조등 램프가 잘 고장난대요. 이게 그 SCR 순정의 약간 고질병 같은 거라고 하네요.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시동을 켠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 정차할 때 가끔 이 전조등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습관이 들였습니다. 그래서 이 혼다 SCR 110 알파에 대한 총평을 내려보자면은, 태생적 한계에서는 떨어지는 안정성은 어쩔 수 없지만, 도심에서의 이동이나 근교의 출퇴근 혹은 가끔 장거리 가는 정도로는 정말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그런 스쿠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이거를 절대로 팔지 않고 항상 가져가는 기본템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저도 좀 느낄 수 있게 되었네요. 그럼 지금까지 약 3달, 시작할 때보다 좀 더 늘어서 1277km를 탄 혼다 SCR 110 알파에 대한 리뷰였습니다. 다음에 또 생각나는 썰 있으면은 헬멧에 마운트를 달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